신중입니다. 여보세요. 요즘 안녕하십니까. 정함철입니다. 바쁘시대요. 네, 사무실도 요즘 옮기고. 오늘 사무실 옮기고, 오늘 우리 새누리당 강원도당 오늘 해산 있거든요. 네, 해산이 좀 누가 마무리 오늘 애국당으로 간다 짓고. 그러더라고? 아니요. 누가 육당 간대요? 우리 정 대표님. 아니요. 가긴 누가 가. 아니요? 네. 조은진 의원하고 뭐. 아직은 아닙니다. 존재는 아직은 아니고, 지금 현재는 제가 당분간 제가 이제 당직을 안 갖고, 음, 시민단체 쪽으로 제가 이제 전념하려고요. 네, 근데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네, 시민단체 활동하는 사람들이 네, 그렇게 정치권에 이렇게 좀 그, 이 가담하고 이런 모습들이 네. 좀 그 단체 활동의 순수성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그렇더라고. 근데 이게 그 진보 진영은 그게 음. 그렇게 다 가잖아요. 시민사회 활동하던 사람들이 정치권 다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네? 말하는 거는 뭐 우리 저 정 대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네. 뭐 지금 말한 것처럼 그 진보 지정도 그것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좀 곱지 않더라고 시선이. 그리고 뭐, 올해 그럴 좀 수도 있죠, 뭐. 그럴 힘들 것 수도 있고. 같아 이런 부분들 근데 뭐 그 내용은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보면. 이거는 뭐 내가 누구한테 받았다 하고 그거는 뭐 내가 아마 내가 참, 좀 그는 얘기 안 하시는구나, 원래. 얘기 안 하는 거 그리고 저기 우리 정 대표께서 네네. 그 김 기자 씨를 그 음, 정보통신법 네. 관련된 거로다가 이제 고소해서 무혐의 처분받은 거. 네. 그리고 이제 그 김 기자 씨가 또 우리 그 정 대표님을 또 고소한 내용도 서로 이제 무혐의 처분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제 이제 거기 내용을 보니까 이제 우리 그 정 대표께서 주장했던 부분이 있고 네. 그쪽에서 이제 주장했던 부분이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네네. 그 내용 중에서 이제 검찰 그 통지서를 보니까 내용 중에서 뭐 이제 뭐 동거하고 네. 뭐 네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적이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있는데 그 사실 그 보니까 우리 정 대표 이런 내가 이거를 다시 거론하는 자체가 우리 정 대표님한테 네. 좀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는데 네네. 그 과정에서 아직 부인하고는 이혼을 안 했었잖아요. 지금 현재도 이혼을 안 했고 그죠? 난 지금 다시 그렇죠. 결합했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사실 이 지역사를 맑고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고 네네. 이런 이 시민단체의 이런 활동성의 어떤 선명성이라든지 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물론 무혐의 처분받은 거는 뭐 잘된 거지만 그런 부분들이 측면에서 봤을 때 좀 그 네네. 처신이 좀 부적절한 거 아니었냐. 근데 그 어, 그, 문제에 대해서 음, 제가 하나 보내드릴게요. 내가 한거 쭉 다 읽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 상황을. 음, 이거는 제가 숨기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미 그 여성분이 이제 작년 이제 우리가 새누리당 이제 그 선거 끝난 다음에 예, 그 의도적으로 우리 당을 분란시키는 세력이 있었어요. 그 음, 이광재 측근인데 음, 그 놈이 심재호란 놈인데 그 놈이 이제 우리 그 당을 분열시키면서 이제 그 하는 놈인데 이 놈이 이제 내가 미리 그분한테 저는 제 자신의 허물을 안 숨깁니다. 우리가 음, 당원들한테 미리 얘기했어요. 과거에 제가 이런 예, 일이 있었다. 근데 이분의 성격을 봤을 때 분명히 한 번은 터진다. 그래서 저도 이거 음, 숨길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미 제 와이프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음, 했는데 그 놈이 이제 내한테 얘기 미리 다 들었던 놈인데 이 놈이 결국 예, 우리 분열을 하려고 했던 놈이라서 나중에 이제 그 김 기자실을 이제 우리 카톡방에 불려들여가지고 이제 그 분탕질 시작했던 거예요. 이미 그 그러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음, 사실 전국적으로 여보세요? 이미 네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계속 네, 들려요, 들리나요? 이제. 예.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전국적으로 다 오픈돼 버린 거예요. 다 오픈돼 음, 가지고, 근데 다 거짓말로, 사실과 다 오픈돼 가지고, 나도 사실 숨길 사는 건 없었지만, 그래서 제가 이분을 처음 만났던 거부터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든 것을 제가 아주 세세하게 그 증거 자료까지 다 해가지고 정리한 게 있어요. 그 우리 사이트에 음. 공개해놨거든요. 공개해놨고, 사실, 사이트가 어디예요? 네, 우리 행실본에다가 공개해놨는데, 내가 링크에서 보내드릴게요. 그냥 보내주시고, 네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 정 대표님 주장은 네네. 그 좌파 인사로부터 사주를 받은 그런 김 기자 씨가 네네. 좀 그런 분탕질을 했다. 본인이 이용당하고 있는 거죠. 예, 본인, 네네. 이용당했다.
이제 왜냐면은 그거고, 이분이 그냥 사실관계만 얘기하면 괜찮은데, 네, 음,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그냥 대놓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 입장은 뭐냐면, 네네, 나는 이제 사실 뭐 내가 판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네네, 나는 그냥 언론인인데, 네, 그런 어떤 조직 내의 그러니까 검찰이 우리 정 대표님하고 김 기자 씨한테 통보한 네. 그 불기소 이유 통지서의 근거에서 보면, 아, 그러면 민- 그게, 일단 그것만 나는 얘기를 하자 네. 이거지. 그래서 내가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음, 그 명예훼손에 대해서 이제 사실 그거 뭐지? 그 뭐 각한 거제게 된 거는, 그 증거불충분 된 거는 그건 솔직히 의미가 없는 내용이고요. 제가 이불로 응하지 않았으니까. 네? 예. 추가적인 내가 조사를 내가 응하지 않았어요. 이 여성분이, 거기 적시가 돼 있더라고. 네, 제가 이제 더 이상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뭐 증거 불충분 됐는데 사실은 그것도 수사관도 사실은 좀 뭐냐는 그 중요한 거죠. 그 이외에도 있는데 그거보다 지금 최근에 제가 검찰에서 이제 기소 의견으로 해가지고 구공판으로 올린 게 있어요. 오히려 이슈할 거면 그게 더 이슈감이죠. 제가 그게 뭐예요, 그 내용은? 네, 그게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고소한 게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한 게 있고, 그리고 본인을 음, 폭행한 건, 그리고 본인의 딸을 폭행한 건, 그리고 본인을 또 음. 상해 입힌 건, 이렇게가 네 가지를 한테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부분이 이번에 네네. 최근에 통보된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보면 그 부분도 다 지금 그러니까 거론됐던 거 아니죠? 폭행건에 어. 대해서는 다 무혐의가 됐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은 내가 이번에 검찰 그 대질 조사할 때, 이분을 처음 만나고, 최근까지 있었던 모든 대화 통화 내용 있잖아요. 예. 통화 내용은 제가 모든 걸 다 녹음을 해놔요. 통화 내용은 음. 한 8천 통 가까이 되는 건데, 그걸 내가 원본을 그대로 다 제출했습니다. 근데 네, 그 얘기도 들었어요. 그거는 거짓이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분이 거짓말로 이제 저를 했던 게 다 드러난 거죠. 그래서 두 개는 그러니까 혐의가 없는 게 됐고, 한 건은 이제 제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제 스스로 이제 이거는 내가 녹음한 거지만, 내가 그 폭행한 사실이 있더라. 나도, 음, 그때는 나도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고, 왜냐면 이 음, 사람이 저를 인격살인을 했거든요. 네? 음, 그 교회 민원권 관련해가지고 장로님하고 대화 중인데, 의도적으로 음, 사무실 와가지고 장로님이 얘기 중인데 뛰어 들어와가지고 그것도 거짓말로, 내가 이 사람, 내가 뭐 내 가족 와이프하고 이혼하니까, 나갖고 뭐 결혼해달라면서 내가 했다라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말들을 하고 시작해가지고 자기 돈을 내가 다 갈취했다는 정도부터요. 그걸 장로님 옆에서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걸. 그것도 음, 제일 교회 분쟁권으로 있는 그것도 한참 그런 것 때문에 논의 중이었는데, 입장 바꾸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상황 겪으면. 이미 그게 한 번이 아닙니다. 그전에 수십 번이 그랬었어요. 내가 꾹꾹 참고. 그래서 내가, 네, 내가 이제 다시 또 강조하는데, 네네, 나는 그 디테일한 그런 부분보다도 네, 나는 일단 수사기관인 그쪽에서 조사한 네, 그 결과 나온 부분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네네. 그 두 분이 뭐 거기 보는 내용 보니까 무슨 뭐 성관계하는 동영상도 얘기 나오고 근데 그건 뭐 아직 그건 다 밝혀지지는 거짓말입니다. 않았지만 그런 거는 괜히 그러니까 언급 안 하신 게 나아요. 그는 아니 명백한 거짓말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네, 내가 그런 거 내가 분별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네네, 나는 그런 거에 관심도 없고 단지 지금 그 검찰이 또 맞고소한 내용 그 네, 내용에 대해서 검찰이 그걸 갖다가 쭉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네네, 무혐의 처분한 내용. 네. 나는 그 부분만 나는 좀 관심 있지. 딴 거는 관심 없어요. 뭐 차라리 후원금이 그러시면은, 네, 그 문제 관련해가지고 제가 기자회견을 좀 하려고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이미 그 유튜브 상에 다 공개됐기 때문에, 예? 그게 이제 어차피 그 이광재 그놈하고 다 연기돼 있고, 그 측근들하고 연기돼 있는 문제라서, 이번 기회에 저도 이제 다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 문제를. 아니 어차피, 그러니까 이제 네네, 그거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정 대표께서 네, 이제 이 결과에 따라서 이제 오해의 소지도 많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정 대표님 자유고 내가 말하는 거는 네, 다시 또 강조하지만 그 내용뿐이에요. 검찰이 그 불기소 중거불충으로다가 불기소한 이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 동거 기간이 보니까 한 2년 되더라고요. 1년이면 1년. 1년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도 나는 동거가 아니고요. 네. 음, 쉽게 말하면 내가 족쇄체인 거예요. 족쇄체가 음, 있는데 그것도 다 내용 다 있는데, 네? 왜 족쇄라고 보는 거죠? 어쨌든 한 번 실수한 건 내 잘못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계속 전화를 유혹을 했는데 내가 음, 끝까지 유혹에 빠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음, 정말 그 사람이 내가 사회 운동하는 거 뭐 여자를 잘못 만났다는 둥
예? 여자를 잘 만나서 아주 크게 돼 이미 근데 그렇게 날 유혹하거든요. 근데 내가 계속 염려돼가지고 이 사람은 그 과거 행적을 내가 다 알거든요. 민원인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경계는 이 사람은 그렇게 날 안심시키는 거예요. 이런저런 하면서. 그거 다 녹음 다 돼 있어요. 그 내용들이. 그렇게 해서 내가 한 번 실수했어요. 했는데 그다음부터 내가 완전 족쇄쳐버린 거죠. 그래서 나는 사회운동이 우선이다. 내가 좀 내 가족도 못 지키는데 내가 책임질 그게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내보고 나이 많은 건 둘째 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세 번째 남편이 이제 사망해가지고 사망보험까지 다 날렸던 걸 내가 그걸 민원인을 내가 도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런 사람을요, 내가 그 사람, 그래서 내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근데 내가 안 가겠다. 내가 사무실에서 이제 계속 거치하면서 하겠다. 그 민원인으로 같이 하자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그때마다 밤이면 밤이고 사무실 와가지고 과음치고 술 한잔 마시면 완전히 깽판 치고 장난 아니에요. 근데 우리 동네 사람 다 알아요, 그걸. 아니, 근데 그분이 남편이 세 번째 남편이 사망했죠. 네? 그럼 그 전에 왜 이혼한 거예요? 첫 번째 남편은 예. 이 사람 아주 어릴 때 20살, 20살 때 초기인가 19살 그때 만났다가 그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그 둘 아들이 다 컸습니다. 30대 이미 결혼까지 했어요. 결혼까지 애기까지. 아들이? 그렇죠. 그래서 좀 할머니인데 그런데 이제 그게 그때는 뭐 남편을 맞으면서도 막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게 오래는 못 갔죠. 그 결혼 생활이 한 10년 정도 만에 이제 본인이 이제 뛰쳐나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혼자서 이제 그때 술집도 하고 별거 다 했어요. 이제 생활력은 강합니다. 그 여자들 몸 팔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술집도 돈 많이 벌고 그때 이제 그때 이제 10살 미만, 예? 10살 연하의 남자를 또 만나가지고, 예? 그게 사실상 동거, 이게 임신까지 했기 때문에, 그건 사실상 그 동거가 맞죠. 결혼까지 못했지만, 그 남자 쪽 이제 부모가 반대해가지고 결국 애기까지 결국은 좀 낙태하게 되고, 애가 그냥 떨어진 거지. 너무 이제 시부모한테 이제 스트레스 받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결국 강제로 헤어진 다음에 세 번째 남편이 이제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더라 보니까요. 세 번째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제 지금 행운이 좀 어린 딸을 이제 놓은 거예요. 놓고 그렇게 생활하다 또 그 남자조차도 거기 뭐 무당하는 그 사람하고 어떻게 또 어디 빠져가지고 또 그 가정을 좀 그런 관계가 또 안 좋았어. 그런 와중에 그 남편이 타려고 운전했는데 사고로 사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 사망보험금을 해가지고 3, 4억인가 그걸 받았었어요. 받고 보험금 하나는 이제 못 받았고 그거는 보니까 이제 보험을 가입한 지 보름 만에 사망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보험 설계사를 할 때였습니다. 막 보험 설계사도 하면서 풍물신양에서 이제 묵장사할 때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남편이 직접 서명한 건 문제가 없는데 남편 동의 없이 본인이 설계사이다 보니까 자기가 남편 서명을 대피를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한 게 나중에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지금 못한다 돼버렸지. 못한다 돼버렸는데 이제 본인은 그래도 회사에서 콜을 냈는데 왜 안 주냐 이렇게 되다가 이걸 변호사한테 선임을 한 거예요. 이거 보험 분쟁해가지고 이걸 해달라고 변호사 선임을 했는데 변호사한테도 사기당한 거야. 다른 보험들은 그냥 서류만 집어넣으면 보험 청구가 나오는데 그 건을 직업을 안 받으니까 이걸 보험 변호를 했는데 그 변호사가 이 건을 해결도 안 하고 서류만 집어넣으면 돈 받는 거 그걸 받아가지고 수수료고 1,300만 원 돈만 챙겨버리고 안 해준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이 여자가 결국은 포기했지. 그는 거기 동부아재 자기가 근무하던 곳이기 때문에 자기가 수령받지 않겠다 각서까지 써준 입장이라서 청구하지 않겠다라고 각서까지 써준 입장이었는데 그런 와중에 그래도 사망보험금 3, 4억 받았던 게 있었고 산재에서 매달 나오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 돈을 우산동에 있는 이제 한 70대 그때 69세인가 69세인가 그랬을 거예요. 제가 만나기 전이니까 69세 그 노인한테 쏘가가지고 그놈한테 당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사기 돈 다 날려먹고 그리고 그 남자한테 뭐 본인 말로는 약을 타가지고 자기는 먹이는 바람에 몽롱한 상태에서 이제 성적 관계를 했다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동거까지 했었어요. 그 70대 노인 되는 사람하고 거기 원룸에서 그 딸애하고 내가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놈이 나중에 그는 전문 사기범이다 보니까 이놈이 이 사망보험을 다 갈취하고는 마지막 사기건에서 김 기자 씨를 사기 공범으로 몰아버린 거예요. 몰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송기현이가 거기 주범의 그 변호를 맡고 있었어요. 송기현이가 그 상태에서 이제 놈은 먼저 구속이 됐는데 송기현이가 거기 구속된 놈 그 변호를 맡고 있는데 김 기자 씨가 공범이고 김 기자 씨가 주범이라고 지목하는 바람에 김 기자 씨가 긴급 구속이 돼버린 거예요. 저 만나기 전에.
그런데 이게 어린 딸이 있지. 그래가지고 구속된 다음에 3, 4일 만에 이제 결국은 풀려 나와가지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는 와중에 그때 이제 태장감리교회에서 이제 저를 아는 권사님이 이제 그 건을 나한테 소개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분이 있는데 좀 도와줄 수 없겠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소개받아가 제가 처음 만난 게 처음이었고 이게 2014년 7월이었어요. 그때 녹취록 다 있고 그때 내가 그분 그 민원 들어보고 한 열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사기당한 게. 그게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손을 대야 되나. 근데 이분을 나는 이제 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분은 과거 행실부터 해가지고 다 확인을 했지. 그러니까 주변에서 우리 동지들도 아니 이거는 도와주지 마라. 그 사람이 그 소문이 안 좋다. 뭐 70대 노인하고 같이 다니고 이런 거 얘기 다 들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도 어쨌든 이분이 정말 이제 절박한 입장이었고 돈 다 날려먹었지. 네? 집도 쫓겨날 판국이었는데다가 구속까지 됐다가 지금 재판 진행 중이었지. 네?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 솔직히 저도 이제 그 선거 출마했잖아. 2014년도에 예. 출마했다가 이제 선거 빚이 좀 남았단 말이에요. 700만 정도 못 갚고 있었다고요. 네, 그걸 그렇죠. 갚으려고 이제 형님하고 형님 사업도 같이 하기도 했는데 많이 어려움이 못 했는데 그래서 나도 혹시나 또 만약 이분이 또 보험금 아까 못 받았던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민원권 살펴보면 이거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일부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냥 한번 이걸 내가 구체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이분도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내가 동부아재까지 본사까지 같이 가가지고 조목조목 이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도 내가 시민단체 특히나 그때 당시에는 낙곰수를 고발하고 하는 바람에 언론이 크게 떴었거든요. 제 이름이. 그러니까 이제 보험회사에서 부담스러워한 거예요, 저를. 그래도 저도 합리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하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결국은 나중에는 50%로 그냥 합의하겠다. 50%로 합의하고 만약에 이제 이걸 이제 수용하지 않으면 자기네들은 어쩔 수 없다. 그냥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분이 법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는데. 당장 돈은 필요한 입장이고. 그래가지고 50%로 결정된 걸 이제 내가 이분한테 그 동의를 구했죠. 어떻게 할 거냐. 회사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본인도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결국 일단 알겠다고 자기도 어차피 좀 당장이지 아니면 집에 또 쫓겨난 상황이고 이런 문제다 보니까 어차피 법적으로 가도 50%밖에 못 받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게. 본인이 그 계약상 이거는 맞거든요. 그 원래 그 지급 안 해도 그만이거든요. 그거는. 본인 서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차별 서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50% 본인이 동의를 했고, 그때 본인이 이제 자기가 내가 어려운 점도지 얘기하다 보니까 내 어려운 알 거 아닙니까? 자기도 자기가 이거 받게 되면 나한테 1,000만 원을 지원하겠대. 그래서 내가 그냥 대가성은 못 받는다. 우리가 시민단체는 대가성을 받게 되면 이거는 변호사법 위반에 걸리기 때문에 대가성을 못 받습니다라고 내가 얘기하니까 이분 그럼 자기가 어떻게 도울 수 있냐? 자기만 일방적으로 도움 받는 게 부담된다. 그래, 그러시면 그럼 우리 단체에 가입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임원으로 가입을 해서 본인이 뜻을 같이 해가지고 후원하는 건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그때 당시 이미 보험금 받기 전에 한 3개월 전에 이제 우리 가입을 했고 운영위원으로 위촉이 됐어요. 그런 와중에 결국 50%면 1억 5천에 50%면 7,500만 원이잖아요. 7,500원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받겠다고 그렇게 동의를 했거든요. 동의를 했을 때 이렇게 나도 그게 좀 부담스러워서 혹시나 한 번 더 시도해보자는 생각에 그럼 나한테 나머지는 이제 이후 문자 나한테 전체 일임을 해달라. 그 일임을 받아가지고 내가 다시 이제 회사에다가 내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뭐 문자로 해가지고 장문의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조목조목 내가 하면서 결국 회사가 좀 더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60%를 10% 부담해서 60%를 지급해달라. 대신에 이제 우리 쪽에서도 이 보험 지급 사례를 회사에서 이거 홍보 사례로 저희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는데 결국 다행스럽게 회사에서 60% 지급을 최종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7,500을 받을 걸 9천만 원을 받게 해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동지들 다 알고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그때 당시 정보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정보관도 혹시 변호사법이면 조심해야 된다 얘기까지 들었고, 나도, 내가 기본인데, 그거는 알고 있죠. 그래서 그분이 자기도 7,500 받아, 그래서 1,000만 원을 후원하려고 하다가 9천을 받아가지고 1,000만 원 후원하니까 본인도 부담이 없잖아요. 오히려 500원 더 받았으니까. 본인 입장에서도. 그래가지고 본인이 이제 1,000만 원을 우리한테 후원했던 거고, 그걸로 우리가 서북청년단 재건한, 그 이유구나. 어쨌든, 그 집회하고 할 때 이제 같이 이제 그런 비용도 하고 했는 건데, 이제 와가지고 이 여자가 그걸 변호사법 위반했다. 네? 자기가 1억 5천을 다 받을 수 있는 걸 나 때문에 9천만 원 받고 못 받다. 이런 거짓말들을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내가 그 동부가지하고 통화했던 통화 녹취록까지 다 공개했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동의했던 까지 다 공개를 했고. 그런 거짓말이가 결국은 그걸 했는데 검찰에서는 그걸 증거 불충분을 해가지고 각하를 시켰는데 내가 검찰에 찾아가서 내가 제 사료 다 제출하겠다. 이게 정말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되면 내 처벌해라. 내가 기꺼이 받겠다. 네? 하지만 나도 철저하게 이걸 준수하려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쨌든 내가 본인 사기 입힌 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이제 다 드러날 거예요. 근데
재판 과정에서 다 오픈할 거기 때문에 다 할 건데 본인이 그 뭐 입원한 것도 사실 물론 아까 그 상황에서 내가 이제 저도 폭행한 사실을 내가 인정했어요. 내가 녹취록이 있더라고요. 내가 녹음했더라 내 휴대폰에. 그래서 내 스스로 경찰에 제출하면서 내가 경찰에서는 내가 폭행한 사실 없다라고 내 진술했거든요. 그때 당시는. 솔직히 다시 듣고 싶지 않아 가지고. 근데 이번에 검찰에서 연락 왔길래 어쩔 수 없이 나 다시 찾아가지고 하나 다 듣다 보니까 있는 거야. 그래가 내가 검찰에 제출하면 내가 죄송하다. 내가 의도적으로 거짓말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하지만 진짜 들어보니까 내 파일이 내가 있더라. 그래서 내가 이거 숨길 수도 있지만 난 그러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폭행한 사실을 내가 인정한다. 상해 입힌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정황을 이해해달라. 그때는 솔직히 내 사람을 죽이고 싶은 충동까지 느꼈다. 그리고 나도 죽고 싶은. 그 정도로 내가 진짜 내가 어쩌다가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선의로 돕다가 그 한 번의 유혹에 좀 내 와이프하고 그때 내가 별거 중이었었어요. 따로 얘기 들었었다. 네, 별거 중이었고 그때는 와이프하고 카톡으로 내가 이 여자가 계속적으로 유혹할 때 내가 마지막으로 그 넘어갈 뻔할 때 그때 내 와이프한테 내가 확인을 했어요. 카톡을 보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미 1년이 지났는데 나는 넌 니한테 말할 자격이 없고 네가 이혼하자면 내가 이혼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본인이 그 막 자기가 이제 이혼 요구하겠다. 나중에 그 아들이 너무 어리니까 나중에 성인이 되면 자기가 이혼 요구하겠다. 나한테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도 보여줬고, 네? 그러면서 나도 솔직히 이제 가족에 대해서 한편 마음을 내려놓았고, 이 여자분은 자기를 나도 계속 도와준, 그래도 동업자였습니다. 그 건강식품도 자기가 뭐 매달 뭐 300만 원씩 1년 동안 날 후원하겠다고 하길래 내가 그건 부담스럽다. 그러지는 마라. 그건 부담스럽고 본인도 그 9천만 원에서 8천만 원 받았다고 힘들 다 풀린 것도 아닌데 차라리 본인이 보니까 사업 수완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본인이 그때 당시 다단계 하면서 수입을 많이 벌고 있었거든요. 월 한 500 이상씩 벌고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본인이 하는 사업에 나 참여시켜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건강식품사 본사에 내가 관리팀장으로 내가 임명을 받아가지고 내가 본사 일까지 내가 봐줬어요. 그러면서 난 내 계좌가 없으니까 내가 내 신용불량이었거든요. 이미 오래전부터. 그 10년 전부터 박사모 할 때부터 신용불량이다 보니까 내 명의 계좌를 개설 못해. 그러니까 내가 이분이 나한테 나 같이 일하면서도 내 명의로 못하니까 본인 명의로 신용카드 통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니까 본인 명의로 해가지고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쓴 거란 말이에요, 그걸. 그런데 이 여자가, 그러니까 나중에 헤어질 때 그걸 다 가져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한 것까지 전부 다 자기 걸 다 썼다. 그럼 나는 한 게 뭔데, 그동안. 네? 게다가 이 여자가 또 거짓말한 게 내가 내 어머니한테 매달 30만 원씩 자기 그걸 줬다네. 새빨간 거짓말인 게 그게 우리 그 사무실에 임대료로 30만 원씩 계속 나가던 건데 본인도 그거 알아요. 임대료 그 사장 주인 이름이라는 거. 네? 그런데 그걸 어머니한테 30만 원 줬다고 카톡에다 그걸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네?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 여자 도대체 왜 이럴까? 네? 왜 이럴까? 내가 이해를 못해. 나중에는 완전 대놓고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이제 의도를 알겠구나. 이 사람은 배우가 있어가지고 배우가 내가 악의적으로 날 할 목적으로 하는구나. 그래가 나도 오픈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실제 대화 내용 서류, 내가 도와줬던 서류도 다 카피 다 해가지고 인터넷 다 올렸어요. 우리 사이트에 체계적으로 다 올려놨는데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번에 검찰 조사받으면서 내가 검찰한테도 내가 CD를 제출하면서 내가 이 CD를 이 여자한테 다시 주고 싶다. 난 이분이 나도 정말 정화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같이 있을 때 그래도 내가 도움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차마 미워하고 싶지가 않더라. 그럼 이분은 더 이상 거짓말로 하지 않게끔 내가 차라리 CD를 줄 테니 이거는 거짓이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 실제 대화 내용들이니까 사실 직접 들어보고 그래서 본인이 나한테 책임 물을 것은 책임을 물어라. 그렇게 내가 CD를 줬어요. 검사에 있는 데서.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안 받네요. 안 받고 돌려주면 자기 듣기 싫다면 왜 지 거짓말을 다 들통나니까. 네? 현재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인데 지금 이 문제도 자기가 언론에다 이거 하겠다라고 몇 차례 얘기했어요. 할 때면 해라 얼마든지. 나도 내 자신을 숨길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숨기려고 했다면 나한테 엄청난 치명타지만 이미 난 다 오픈 다 했고 세상 사람 나를 아는 사람들 이 사건 다 알아요. 나를 아는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오히려 하게 되면 난 더 좋아. 이번 기회에 내가 이광재 척근 심지어 그놈 실체도 드러내고 그리고 송기현 그놈이 어떻게 변호를 해가지고 그 여자를 구속시켰는지까지는 다 오픈될 거니까 난 손해볼 거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일단은 내가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그 내용 보내주시고요. 네네. 또 하나 이제 결론은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김 기자 씨가 네. 그 좌파 인사들로부터 이용당한 것으로 네네. 보인다. 본인이 시인을 했죠. 예, 그러니까 하여튼 네, 본인이 수사 과정에서도 그 카톡에서 내가 사람들이 정암철이가 태극기 집회하면서 돈 횡령하고, 네? 이것저것 나쁜 짓을 많이 한다는 얘기가 누가 들려가지고 자기를,
그러면 나를 자기를 그 카톡방에 음. 초대해달라. 예? 그래가지고 했대. 그럼 누가 자기한테 얘기했는지 나도 그게 궁금해요. 나 심지어라고 아, 보는데. 그러면 이제 하여튼 저기 그 정 대표님 입장에서 봤을 때 네네. 그러니까 정 대표를 음해하기 위해서 네. 그 좌파 단체들이 좌파 인사가 정 대표를 음해하기 위해서 그 K씨를 갖다가 네. 이용한 것으로 네. 이렇게 이광재 그냥 좌파단체가 아니고, 그거 음, 알지 않습니까? 과거 2010년도에 그 이광재 부친 정치 테러 사건 음, 아시죠? 예. 저는 그놈들의 그 공작 테러는 공작 사건인 것도 아십니까? 모르시죠, 아니, 그거는? 나는 그 얘기도 다 들었는데 네네. 그런 얘기 뭐 일일이 여기서 지금 막 구체적으로 또 들어갈 필요 없이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쪽 이용당한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김 기자 씨가 네. 자신의 억울한 그 민원을 이제 호소하는 과정에서 네. 이렇게 민원인으로 이제 알게 됐는데 네. 결과적으로 내가 거기에 족쇄가 됐다. 네. 저를 파출소라는 표현 쓰셨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네. 부분들이 뭐라 그랬지? 아까 그 사이트라 그랬나? 어디라 그랬나? 네네. 네, 그런 사이트에 다 모든 행실본 자료들이 다 사이트에, 있다. 네네. 네네. 뭐 이제 그렇게 입장을 그냥 밝히는 걸로 하면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내가 내 스스로 공개할 정도면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내가 이미 본인도 뭐 당당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 뭐 거고. 당당할 것까지는 없는데, 음, 내 치부는 치부죠. 음, 솔직히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근데 저도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었고, 그때 당시는, 솔직히 음, 나도 어쩔 수 없어요. 누가 나한테 욕한다면 욕할 사람이 있으면 욕하라고 해. 예? 대신에 이제 나도 할 수는 있는데, 아무튼 만약에 네, 일단 내가 내용을 보내드리겠지만, 일단 내용을 다 검토해 보시고, 음, 만약에 이걸 이제 기사화 하겠다라고 이제 뭐 결정하는 거 보니 그 자유니까 그 상관없어요. 음, 내가 하지 말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대신에 음, 이제 기사화 이제 하겠다고 결정돼서 이제 기사화 한다는 막 사실만 알려만 주세요. 알려만 주시면은 음, 제가 움직여야 될 상을 내가 좀 더 템포를 빠르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음. 그게 아니고 아니, 심기정, 그러니까 우리 정 네, 대표님이 네네. 뭐 과거에 뭐 나하고도 같이 이렇게 가까웠지만 네네. 난 뭐냐면 서로 잘 알잖아, 그죠?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신기정이가 원주신문이 어떻게 논조를 이어져 왔는지 잘 알고, 네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전화 거는 거는 네. 일단 검찰의 결과가 나와가서 그걸 네. 토대로 내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이제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한 아, 네. 거고, 그건 잘하셨어요. 네. 이거는 이제 왜냐하면 내가 입수한 경로가 있는데 그거는 내 누구라고 말은 아, 못하고, 네. 안 하셔도 근데 됩니다. 이거는 네. 내가 우리 정 대표한테 이렇게 통화하는 거는 음. 뭐 검찰의 수사 결과가 그 안에 분명히 담겨 있지만 네네. 그 정 대표도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조금 전에 네네. 예, 얘기했듯이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듣고 싶어서 그런 아,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요. 연락 기사 주신 건, 작성을 네, 전제로 통화하는 거죠 네. 지금. 네, 네, 어쨌든 주신 건 감사하고, 네, 아무튼 이제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이런 문제가 어차피 저도 자식이 있잖아요. 음, 예, 딴 거 없습니다. 물론 뭐 아들도 이미 뭐 유튜버나 이제, 그런 거 뭐 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제 가족 다 압니다. 제 친척들도, 음, 오죽하면 정엄측 검색하면 나오는데, 네? 너는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음, 그걸 다시 이제 리뷰했을 때, 음, 만약에 이제 하게 되면 이게 뭐 어떤 목적이든 간에, 만약에 뭐 공공이 뭐 이익을 목적에 한다면은, 제가 이거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이 공개적 모든 사실관을 다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 되면 그런 부분은 지금 이 여성분이 솔직히 어떻게 될지 난 몰라요. 본인이 스스로 자초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분이 어쨌든 피해자랑 피해자고, 어쨌든 당사자인데, 이 사건의 당사자인데, 그분 의사도 한 번쯤 확인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언론 입장에서는. 통화했어요. 하여튼 본인도 동의했습니까? 그 기사화 시키는 거에 대해서? 뭐 취재하고 안 하는 거는 뭐 언론인 자유 아니냐고. 네네. 취재해서 기사하는 거 언론인 자유 아, 아니냐. 그거 뭐 동의한 거로 저도 이제 이해하면 그렇게 되겠네요. 됐고, 그러니까 네. 우리 나는 이제 우리 정 대표하고의 과거의 이제 관계도 있고 서로 잘 아는데 네네, 네네. 솔직히 나는 지금까지 내가 원주에서 기자 생활하면서 옛날에 방송사 때부터 네. 쭉 지켜봤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그렇죠. 나는 객관적으로 내가 좀 정 대표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은 내가 그런 네네. 얘기를 안 해. 왜? 네네. 우리 정 대표도 나름대로 소신이 뚜렷한 분이고, 네. 자기 철학이 강한 분이기 때문에 네. 내가 괜히 말을 잘못하게 그러면 괜히 오해를 사기 때문에 나 안 해. 네. 네네. 그리고 저 정 대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되고, 그리고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보면은 지저분한 얘기가 많아요.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네네. 그죠? 네네. 저는 지저분한 얘기는 안 써요. 네. 그런 얘기 안 쓰고, 네. 그리고 뭐 그 양반이 주장하는 거, 뭐 이런 거, 나 솔직히 지저분한 얘기 안 써. 아까 내가 말했듯이
이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근거해서 네네. 네. 나는 맞고소를 했는데 둘 다 무혐의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예?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내용에 이런 동거관계가 있더라.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는데 난 이름을 특정도 안 하고 단체도 특정을 안 해요. 예? 네네. 예? 그러니까 네. 그거 아시고 음.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 지면에 내가 반영해 드릴게요.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아니, 김 기자 씨하고 통화를 했어요, 내가. 아니, 뭐, 단체나 제 이름을 공개 안 한단 말인가요? 그걸 내가 왜 공개를 해요, 그거를? 그러면 그게 무슨 기사로서 의미가 있나? 아니요, 그거는 기사로서 의미가 있고 안 있고는 그거는 네. 기자 근데 언론사에서 뭐 판단은 판단하는 뭐 그렇게 하시는 거고, 거고. 네, 그거는 최대한 그러면 이제 그거 한 가지만, 네? 어? 어쨌든 이제 그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어차피 검찰에서도 이성분이 이제 제 휴대폰 빼앗아갈 때 주장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그걸 거짓말인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확인을 기록 안 하더라고요, 검찰이. 네? 분명히 내가 그런 의견이 아니었는데, 근데 그 문제는 뭐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뭐 본인한테 그까지 확인을 해가지고 정말 지금도 그 생각을 갖고 있다면 뭐 기사화시키는 일단 저도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본인도 뭐 그에 대해서 이제 얘기 안 한다면 그 내용은 빼주세요. 그 내용만. 아니 나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빼달라는 거예요? 그 아까 있잖아요. 뭐 성관계 동영상이라는 거. 아니 그런 거는 안 한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고. 네, 그러니까 그것만. 네. 내가 정 대표의 실명이나 영어 이니셜 처리 안 하고 그냥 AB로 그 여인도 AB 네네. 이렇게 해고 네네. 그 단체도 그냥 모 단체라고 하는 이유가 네. 이 도덕적으로다가 아까 정 대표도 인정했지만은 도덕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네. 정 대표도 나름대로 인격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동안 걸어온 길이 있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실명이나 그 단체가 공개됐을 경우에 이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그냥 영어 이니셜로 특정을 못하게끔 한다 이거죠. 네네.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판단하는 제가 거는 어차피 아는 사람 다 알기 때문에 그렇지 뭐 그렇게 되지만 도덕적으로 이제 비난받을 사안은 아닙니다. 제가 이미 다 오픈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네. 도덕적으로 뭐 비난받을 사항이 아니다 그런 거는 네. 뭐 정 대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제3자적인 시각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 또 그 사람들의 또 이게 보는 시각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뭐 비난받아 마땅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만약에 제가 일단 지금 사무실 이전 때문에 좀 당장은 내가 대처를 못 하는데 한 다음에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이제 그냥 공식적으로 내가 기자회견 하면 오픈되는 거잖아요. 그게 저라는 거 오픈되는 부분이니까 이제 그래 되면 그 부분도 좀 기사로 다뤄줄 수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내가 다뤄줄 수 있는데요. 네네. 다뤄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네. 서로 지금 주장이 지금 첨예하게 엇갈렸던 거 아니에요? 아니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사실관계 다 드러났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여기 주장이 아닙니까, 드러났는데 주장이. 네. 여기 드러났잖아요, 그죠? 네네. 드러났고 이 관계는 이제 끝난 거야. 에? 서로 무혐의 처분 받았고 무혐의 처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있잖아요. 돈 네. 관련된 거, 뭐 변호사법 위반 논란, 뭐 후원금이 어쩌고 저쩌고 뭐 별 얘기 다 들리는 거는 네. 그거는 나중에 추가로 뭐 제기하든지 이러면 되는 거고 이 부분 가지고 또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또 그렇게 되면 이게 또 언론에 의해서 또 다시 거론되고 이 자체가 그러니까 그거는 정 대표께서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저도 뭐 계획이 있으니까 이미 저도 생각했던 거기 때문에. 알아서 하시고. 네, 그래 일단 그러면 제가 일단 내가 보내드릴 테니까 그 내용은 좀 전체적으로 좀 봐주세요. 그래요. 네, 예. 나 좀 말씀드린 게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네네네. 네, 그래요. 어쨌든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네, 그래요. 네.